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김은자 시인입니다.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 꽃들이 두어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쿵의 김은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미국을 강타하는 요즘입니다. 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복 시인의 그 여름의 끝이라는 시가요. 자꾸 뇌리를 스쳐서 인사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강인한 생명을 통해서 절망을 이겨낸 시라서 그런지요. 시가 주는 그 위로나 의미가 커서요. 여러분들께 첫인사로 읽어드렸습니다. 목련이 참 여기저기 툭툭 터지고 개나리도 점점 만개하는 4월입니다. 엘리어트가 그랬죠. 그의 장편시 황무지에서 첫 귀절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잠든 뿌리로 봄비를 깨워야 하므로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했는데요. 뉴욕, 뉴저지 일원에는 요즘 언제 꺾일지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약도 없습니다만 4월이 죽은 땅에서 잎을 틔워내고 뿌리를 깨워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도해 있네요. 어서 빨리 이 힘든 시기가 지나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던 세상이 그래도 나쁜 세상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지금에 비하면 그래도 편하고 괜찮은 세상이었잖아요. 단지 몇 개월 전인데요. 그때는 왜 그런 걸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 또 사회적 격리, 또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간이 와서야 이제서야 그때가 그래도 그나마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왜 좀 더 따스하게 대하지 못했을까, 보람되게 살지 못했을까 후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동포 여러분들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힘든 시간 다 지나가겠죠. 그 시간을 위해서 희망 절대 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폐해져가는 정서, 감성 그 모든 것들을 데리고요. 오늘도 문학으로 삶을 나누는 시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모처럼 동네 길을 산책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련이 정말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조금도 부족함 없는 만개라고나 할까요? 어머, 언제 저렇게 만개를 했을까 신기할 정도였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 마음은 아직도 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겨울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니 정말 4월입니다.
4월. 오세영 시인이 4월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죠. 문득 내다보니 사방은 눈부시게 푸르른 강물이라고요. 네, 볕도 빛도 눈이 부신 4월이 왔습니다. 저는 4월 하면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가 있어요. 대학 시절에 한동안 문학에 빠져서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시절 최승자 시인의 시에 빠져서 한동안 몽롱한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시는요, 그 시절엔 제가 이 시를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미국에 와 살면서 4월이 되면서 이 시가 셀로판지 구겨지는 소리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4월 요맘때쯤입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진 시가 되었죠. 최승자 시인의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라는 시인데요. 함께 듣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최승자 시인의 첫 시집 이 시대의 사랑에 실린 시입니다. 1981년에 쓴 시예요. 제가 대학 시절을 청파동에서 보내서 그런지요. 이 시가 더 가깝게 다가오면 또 있겠습니다만 시 속의 빈 벌판, 따뜻한 땅속, 그 청파동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승자 시인의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이 시는요. 1980년대 초의 청파동이고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2020년도입니다. 둘 사이에 거의 40년의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가 지금껏 우리를 그 시대의 청파동 속으로 데려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청파동을 기억하는가라고 시인이 물을 때 왜 그럴까요?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시를 조금씩 끊어서 함께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동안 너는 다정했었다. 눈의 흰 손이 우리의 잠을 어루만지고 우리가 꽃잎처럼 포개져 따뜻한 땅속을 떠돌 동안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막막하고 아름다웠던 시절 되돌아가게 하는 구절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쓸쓸하고 추운 삶을 껴안으면서도 마치 한 이불을 덮고 서로 다리를 포개며 살았던 것 같은 그 가난하지만 추웠지만 아름다웠던 시절. 그런 시절을 떠올리면서 마치 영화처럼요. 그 시대의 스크린이 꽃잎처럼 서서히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귀절입니다. 다음 시죠. 봄이 오고 너는 갔다. 라일락 꽃이 귀신처럼 피어나고 먼 곳에서도 너는 웃지 않았다. 자주 너의 눈빛이 셀로판지 구겨지는 소리를 냈고 너의 목소리가 쇠꼬챙이처럼 나를 찔렀고 그래 나는 소리 없이 오래 찔렸다. 세월이 가도 한 번 온 곳은 언젠가 다시 옵니다. 내 기억 속에 그대가 그때의 그 청파동이 라일락 꽃으로 귀신처럼 피어난다고 하죠. 그런데 먼 곳에서도 너는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마음을 놀랍게도 훔치는 시기가 있어요. 자주 너의 눈빛이 셀로판지 구겨지는 소리를 냈고 라는 표현요. 저로서는 이 표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눈빛, 그러니까 이 시각을요. 어떻게 셀로판지 구겨지는 소리, 청각으로 바꿔줄까요? 이 생동감이 있는 표현이 매력적인 시기입니다. 얼마나 살아서 꿈틀거렸으면, 얼마나 잊지 못했으면 눈빛이 셀로판지 구겨지는 소리를 낼까요? 그런데 또 시인은요. 그 목소리가 쇠꼬챙이처럼 자신을 찌른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잊지 못할 청파동 그때 그 시절 그 사랑, 첫사랑도 좋고요. 그것들의 오감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시간에 오래 찔렸다고 하잖아요. 아픔과 환희가 범벅이 되어서 아프지만 참 이상하게도 아름다운 정서를 느끼게 해주는 시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시가 거기서 끝나면 재미없습니다. 다음 시기로 우리로 하여금 더 막막한 계절로 끌고 들어가요. 다음 시기.
찔린 몸으로 지렁이처럼 기어서라도 가고 싶다. 내가 있는 곳으로. 너의 따뜻한 불빛 안으로 숨어 들어가 다시 한번 최후로 찔리면서 한없이 오래 죽고 싶다. 얼마나 그리웠으면 찔린 몸으로 지렁이처럼 기어서라도 가고 싶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아름다웠던 청춘, 뜨겁게 사랑했던 시절, 한없이 가난했지만 꿈꿨던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가 있는 곳으로, 그대의 따뜻한 불빛 안으로 숨어 들어가 와, 다시 한번 최후로 찔리면서 한없이 오래 죽고 싶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 있죠. 그 시절엔 아팠지만 생각해보면 지금도 아프지만 그 시간은 따뜻한 불빛 같은 시간이었던지라 눈부신 시간이 청춘입니다. 찔려도 그 속에 들어가 한없이 오래 죽고 싶다라는 말은 영원히 머물고 싶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입니다. 다음 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인 없는 해진 신발 마냥 내가 빈 벌판을 헤맬 때 장파동을 기억하는가? 우리가 꽃잎처럼 포개져 눈 덮인 꿈속을 떠돌던 몇 세기 전의 겨울을. 최승자 시인의 시는요,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세상을 사랑하려는 자의 그 치열한 난중일기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시는 늘 격렬하고 늘 숨가뻐요. 싸움터의 후미가 아니라 맨 앞에서 이 창상으로 거덜나면서 세상을 뚫고 가려는 안간힘이 보인다고 할까요? 특히 최승자 시인의 이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라는 시가 실린 시집 이 시대의 사랑은요, 최승자의 문학적 매력을 한껏 보여주는 아주 펄펄 살아있는 시입니다. 그녀의 두 번째 시집 즐거운 일기도 마찬가지고요. 최승자 시인 없이 과연 1980년대의 우리 문학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녀만의 시어가 보여주는 그 순도 높은 비극의 진정성이 와, 그렇게 슬프면서도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이 시에서도 물씬 우리 함께 느끼고 있잖아요. 혼신의 맨몸으로 세상의 비극을 향해 날아가서 꽂히면서요, 뿌리부터 흠뻑 우리의 내면을 적셔준다고 할까요? 어느새 우리는 주인 없는 신발 마냥 그 빈 발판을 헤매면서 청파동을 그리하고 있는 시절이 됐습니다. 그녀의 시어에 찔려서 우리가 가난하고 방황하고 또 사랑하고 이별하고 아름다웠던 그때의 상처를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러웠던 그때의 시간을 이 시는 참 환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고통을 통과해서 환한 것을 지나서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준다고나 할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청파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청파동을 기억하시나요? 찔린 몸으로 지렁이처럼 기어서라도 가고 싶은 곳, 그것들이 있는 시절로 다시 한번 최후로 찔려서라도 한없이 오래 죽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이 시를 쓴 최승자 시인은요, 1952년 충남 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려대학교 동문과를 졸업했고요. 1979년 문학과 지성 가을호에 5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시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랑, 즐거운 일기, 기억의 집 등 시집이 있고요. 그녀의 시집들은 모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기도 했어요. 2001년 이후에 투병을 하면서 시작 활동을 한동안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다시 시를 발표하기도 했죠. 최승자 시인은 현대 시인으로서는 드물게요, 대중적 인기를 얻었어요. 박노해, 황지우, 이성복 시인들과 함께 시의 시대 80년대가 배출한 스타 시인이기도 한데요. 대산문학상, 지리산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동포 사회의 한국 문학의 저변화, 문학의 전문화. 여러분들은 지금 1660 AM 문학 전문 프로 김은자의 시쿵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요, 이 시간을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작은 메시지가요, 작은 이메일 등 그런 것들이 저에게 참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시, 더 좋은 삶의 이야기로 찾아봐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해줘요. 청취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학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김구용 시 문학상 수상자로 윤의섭 시인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개간 리토피아 주간이 장종건 시인이신데요. 참 질 좋은 문학지입니다. 개간 리토피아가 주관하고 인천뉴스 문화예술소통연구소가 후원하는 제10회 김구용 시문학상 수상자로 윤의섭 시인의 시집 어디서부터 오는 비인가요? 민음사가 발행했네요. 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김구용 시문학상은요,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독창적인 세계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새로운 시에 대한 실험 정신이 가득한 시인이 발간한 시집 중에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예, 참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독창적인 세계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새로운 시에 대한 실험적 정신, 그건 시인들이 꼭 추구해야 할 정신이기도 한데요. 시인 개인의 잠재적인 미래성 평가와 한국 시단의 주역으로서의 가능성이 이 심사의 주요 기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심사위원으로는요, 허영만 시인과 장종건 시인이 맡았다고 하는데요. 허영만 시인은 심사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의섭 시인은 시가 자신이 파악하고자 하는 세계에 접근하게 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믿는 시인이다. 첫 시집 말걸랑이 삐삐의 죽음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아온 그는 삶과 죽음에 대한 시공 너머의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이제 자신만의 확고한 시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네요. 상금은 300만 원이고요. 시상식은요, 코로나19으로 연기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4월 18일 오후 5시 부평 문화사랑방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김구용 문학상 수상자인 윤의섭 시인은요, 1968년 경기도 시흥에서 출생했습니다. 아주대학교 국어국문과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1992년 경인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습니다. 1994년 문학과 사회에 여러모로 등단했네요. 시집으로는 말괄랑이 삐삐의 죽음, 어디서부터 오는 비인가요 등 6권을 출간했습니다. 애지문학상, 개간 사이펀 우수작품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개간 시와 편견 공동주간이고요. 현재 국어국문 창작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난세 중에도 변함없이 문학과 삶의 얘기로 공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를 보내실 때 이 시간이 시쿵이 큰 힘이 되길 바라면서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마스크 쓰기, 손 깨끗이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명심하시고요.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목련꽃처럼 환한 얼굴로 만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